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까다롭게 고른 10분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 팀장 김용화입니다. 오늘도 합격 사례, 빅데이터, 에듀고 전상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그동안 이제 여러 사례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흥미가 진진한데요. 지금 보면 딱 보고 놀란 게 저희가 흔히 왜 고춧가루 딱 떠있는 고춧가루 딱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면은 정시가 참 애매하겠다. 이게 어떻게 이 학생을 갈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의 심적으로 어느 과를 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이 학생은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짜주는지 궁금하거든요. 결국 이제 수시로 가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 영어 1등급, 과탐이 이제 두 과목 평균이 1.0이었거든요. 1등급, 1등급이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에 이 학생이 정시로 간다 그러면 대학이 제법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어의 표준 점수가 국어 1등급의 표준 점수가 보통 이제 만점인 경우에 150에서 142까지 왔다 갔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그 만점을 받아도 표준 점수가 128점, 124점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국어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이 훅 내려가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할 겁니다. 이과인데 왜 수학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어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느냐 이런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이 이야기하고요. 정시 상담 때 아주 이렇게 오면 그 상담 자체가 굉장히 침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이 학생은 수시로 이제 갈 학생이어서 그 수능 최저 등급의 면에서 본다면 네 과목을 다 요구하는 대학이 아니라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등급은 뭐 충분히 맞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학생은 이제 서울 일반고 남학생인데 그 학교의 전교 2등이었습니다. 전교 2등이었고 이제 뭐 서울권 이과 최상위권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답게 뭐 되게 유행이잖아요. 의대 가는 게. 그래서 어떤 의대라도 좋으니 의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울대 공대는 이제 아마 학교 측 압박이었던 것 같아요. 합격하더라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꼭 거기를 하나 껴달라 해서 이렇게 이제 희망을 해서 왔고요.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반듯하고. 이 말은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데요. 서울대 지역규정 선발이나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에서는 좋아하는 인재형 맞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이 많이 평가된 학생부 종합 전형,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데서는 그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서술 구조, 문장 구조를 봐도 굉장히 성실하다, 꾸준하다, 준비를 잘한다, 모범적이다, 착실하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런 문장은 구성되어 있었고요. 수상 실적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2학년,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가는 쪽에서는 수상 기록을 한 학기 하나만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를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고3까지는 자기 수상기록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죠. 수상기록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학생은 이제 우수, 최우수 이런 상보다는 주로 이제 동상이나 장려상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친구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의대 지원에 필요한 수능 최저 등급은 다소 아슬아슬했습니다. 상담 시점에서 평가하기 아슬아슬했는데 그 뒤에 열심히 수능을 잘 준비해서 그 나머지 세 과목은 수능만큼 모의고사만큼 수능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국어는 좀 뒤로 후퇴했지만 그건 뭐 별 문제 없었고요. 오로지 서울대 공대 때문에 이 학생 수학 내신만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등급은 다 1등급이잖아요. 근데 원점수를 한번 보시죠. 원점수를 보면 89점, 88점, 91점, 87점, 94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해보면 더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요 성적이 전부 다 1등급 컷입니다. 그렇죠. 1등급 컷이면
같은 1등급이라고 해도 이 학교에 분명히 95점, 97점, 99점, 100점짜리 1등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학생은 흔히 얘기하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 학생이라면 자기 내신 성적을 그렇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값은 뭐냐면 자기 표준 편차분의 자기 점수 빼기 평균 점수입니다. 이러면 이제 어떤 값이 나올 거잖아요. 네. 이 값이 1등급인 경우에 어떤 학생들은 2.0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학생들은 한 1.3, 1.4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 학교 평균 점수가 높고 표준 편차가 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평가에서는 분명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즉, 1등급 수준의 학생이지만 해당 고등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지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탁월한 학생은 아니라는 증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 원서 짜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넘어가 보면 예. 서울대학교 공학계열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 뭐 이제 본인의 꿈이었고 1등은 아니었기 때문에 직위는 못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합격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미. 예. 첫 번째는 아까 방금 분석했던 수학 성적 때문에 그랬고요. 예. 두 번째는 수상 실적조차도 그 우수함을, 탁월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드러내는 게 워낙 기조가 강했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거다. 저희는 그렇게 봤고요. 뭐 실제로도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 없는 의대, 수능 체제 있는 의대, 그 다음에 수능 체제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걸 다 섞었습니다. 네. 이걸 섞어서 경희대, 인하대, 연세, 원주 갖췄네. 그 다음에 인하대는 하나 더 낸 거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고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이 학생은 이제 2개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굉장히 만족하고 학부모도 만족했지만, 제가 요 사례를 들고 온 까닭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이 자기 내신 성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걸 네, 그렇죠. 일깨우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우려면 예. 같은 1등급이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1등급 중에서도 가장 평균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네. 즉 자기가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성적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하고 싶어서 전달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저희 2가지 짧게 네. 예. 22학년도부터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더 이제 중요시 될 것이다. 뭐 이런 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22학년도 이후 준비한 학생들에서 꿀팁이 있다면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이제 지난 과거부터 지금도 그렇고 미래까지도 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기술에서 포인트는 팩트입니다. 팩트. 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를테면 보고서를 제출했다든지 교과 독서를 했다든지 모둠 활동을 어떻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행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했다든지 이런 각각의 항목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다, 어떤 발표를 했다, 어떻게 모둠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까 전체 모둠을 이끌었는가, 이끌면서 그거에 대한 그 발표, 요즘 다 이제 PPT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왔는가, 참여했는가.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으로 딸려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적극적인 활동의 팩트가 정확히 드러나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럼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뭐냐면 추상적인 언어죠. 예. 기대가 된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절대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수식어는 조금만 있고 학생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팩트가 많이 들어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2번째 조금 짧게 또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수능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컷에 아슬하게 걸리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학생들이. 네, 네. 그러니까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학평을 보면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은데 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좀 짧게 꿀팁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할 적에 저희가 수능 성적 예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의 모의고사 100분위 추이를 쭉 봅니다. 100분위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같은 등급이어도 그 100분위가 남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 딱 맞는 경우가 있고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수능을 가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1등급 중에서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4%가 1등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수생은 응시자의 10에서 11%가 1등급이거든요. 근데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2%가 1등급입니다. 그렇죠. 이미 자기 모의고사 성적에서 100분위가 부족했던 학생들은 이미 등급이 하나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감안해서 짜야 되는데 결국은 수능 준비는 이제 자기가 받는 성적 따라 마무리 전략은 다 다르지만 이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자기가 기출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건 다른 준비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준비가 안 끝났는데 기출 문제 푸는 학생들은 이제 꿀밤을 때리거든요. 기출 문제를 푼다는 건 기출 문제를 풀므로써 내가 준비하는 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걸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원포인트 학습을 진행을 하고 또 다른 기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그것을 잘 극복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올라갈 거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기출 문제로 자기를 확인하지 말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극복해라. 이제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 수능 최저 등급을 또 수시 전략 짜는데 어떻게 맞출 건지 또 한번 또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오늘 전략 짠 대로 여러분이 수시 전략 짤 때도 정시의 수능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염두에 두시고 짜면 아주 여러분 전략 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계획으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